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가 해제되면서 오랜만에 해외여행 떠난 분들, 또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대구공항은 지난 2020년 이용객 500만 명 달성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 국제선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용객이 1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지금은 대구에서 인천을 오가는 내항기 노선을 포함해 타이베이와 오사카, 다낭 등 11개 노선이 운항되고 있고요. 조만간 시엔립과 하이퐁 등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대구공항이 다른 공항에 비해 더딘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구공항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빠른 국제선 증편 등으로 대구국제공항이 코로나 이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은 어제보다 4도 이상 낮게 출발했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 북동산지와 영향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됐는데요. 오늘 밤 내륙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인데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의성군은 최근 지역 사과 5.8톤을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선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적식은 국내 사과 시세가 수출보다 훨씬 높아 해외 바이어와 가격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고 우박과 냉해 등 기상 악화로 힘들었던 기상 여건을 해치고 생산한 의성의 고품질 사과를 수출하는 거여서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싱가포르로 수출된 사과는 현지 싱가포르 대형 할인점 등을 통해 판매되고 다음 달 홍보 판촉 행사를 통해 의성군 사과를 더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특히 의성의 농업회사법인은 지난 2017년 경북도 농산물 수출 단지로 지정돼 현재까지 꾸준히 수출하고 있는 가운데 연 20톤 수출의 목표로 해외 판로 개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기상 악화뿐 아니라 물류 대량과 물류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업체와 농가들이 많은 가운데 이런 성과를 이뤄낸 만큼 의성군은 군의 농특산물이 계속해서 여러 나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어제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 1도까지 떨어졌고요. 낮에도 기온은 10도 이하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예년보다 더 추운 날씨는 오늘부터 닷새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낮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면서 갈수록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수산자원연구원이 연안 해양 생태계를 회복하고 어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린 해삼 60만 마리를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해삼은 올해 5월 경북 연안에서 채집됐는데요. 건강한 어미 해삼에서 채란해서 약 100일간의 유생 사육 후 6개월간 정성 들여 사육한 평균 체중 2에서 7g급의 건강한 어린 해삼이고요. 특히 동해안 해삼은 서해와 남해 해삼에 비해서 돌기가 발달해서 전국 최고 품질의 명품 해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방류 사업으로 최근 연안수산물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오후부터는 1mm 미만의 비 또는 1cm 미만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4도 낮은 3.5도, 습도는 52%입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급속도로 떨어져 죽겠는데요. 체온 유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에서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울릉군에서 기후 특성상 겨울철 폭설 등으로 소방 용수 시설이 보이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 울릉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화재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색 있는 디자인을 활용한 소방 용수 시설 이색 표지판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시험적으로 제작 설치된 이색 표지판은 관내 지상식 소방용수시설 4개소, 지하식 소방용수시설 2개소, 총 6개소인데요. 새롭게 탄생하는 표지판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문구와 울릉군 대표 브랜드인 오징어 형상과 소방관 이미지를 접목했으며 표지판 다리에 눈금을 표현해 적상량을 알 수 있는 관광적 요소도 가미해 디자인했습니다. 울릉군은 소방용수시설 이색 표지판 설치로 보행자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며 폭설 시 화재 대응과 도심 미관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구 행복진흥원이 지역 청소년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봉사활동 모델을 선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대구 청소년 자원봉사대회를 열었습니다. 수상자 한 분을 모셨는데요. 청소년 활동 부문의 대구시장상을 수상한 계명대학교 한종훈 학생 오늘 줌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자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홍보분과장을 맡고 있는 한종훈입니다. 네, 홍보분과장. 네. 와, 큰 직책을 중요한 직책을 맡고 네. 계시네요. 올해 대구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구시장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오, 기쁘겠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꾸준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지역 사회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였고, 일손 돕기 활동과 지도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많은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지난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네, 저의 역량 키워주시고 기회를 주신 많은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과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활동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성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블루문 홍보과장을 맡아서 다양한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어울리마당 부스 운영 그리고 유기견 인식 개선 캠페인과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였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문화의 집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모니터링 같은 걸 해서 보조지도 활동을 통해서 카드뉴스 그리고 홍보 영상을 직접 만드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또 이제 개인적으로 달성군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참여기구, 기획단, 홍보단, 운영단 같은 그런 청소년 활동의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했었고요. 각 기관마다 특색이 있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를 했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을 살려서 이제는 다양한 전국에서 있는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기후위기, 독도 리더십의 주제로 이제 프로그램 보조지도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정말 많은 활동을 했네요. 네. 예. 그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립청소년 해양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405일 동안 진행되는 그런 독도 수비 리더 캠프 사업이 있는데요. 수비 리더 캠프요? 네. 오. 네. 이 사업은 이제 사회적 배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간단한 기초 지식을 공유하고 직접 독도를 탐방해서 독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퍼포먼스를 통하여 마무리했던 활동 기억납니다. 네. 이 활동을 바탕으로 달성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독도 어디까지 알고 있니? 라는 그런 캠페인과 그런 교육 활동을 실시했었습니다. 네, 독도 수비 리더 캠프 사업. 네, 예. 맞습니다. 독도에 직접 간 거예요? 네, 독도를 오. 탐방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독도에 대해서 공부는 물론이고 영상 제작에 필요한 공부도 많이 했어야겠는데요. 네, 정말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캠프를 가기 전에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소년 지도 선생님께서 독도 이해 교육과 청소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지도 방법 그리고 안전교육을 사전에 알려주셨고 네. 개인적으로도 이제 독도에 대한 공식 포털 사이트에 직접 방문을 하여 공부를 했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대체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지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독도를 공부하는 과정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 독도 지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는데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독도에 대한 공부를 미리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직접 탐방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직접 독도를 가 보니까. 일단 되게 일반 해변가하고는 좀 다른 되게 경치가 좋았고요. 네. 또 이제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또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통해서 알아가다 보니 되게 좀 오래 기억 남았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이제 독도를 네. 탐방했던 그 경험이 아주 값졌다,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청소년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4년제 대학교 편입을 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전적 대학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아동 청소년 지도학을 전공하면서 네. 그 전공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이해와 배경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또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른들에게 많은 정서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면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또 다시 베풀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좀 꾸준한 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마운 그런 마음들을 다시 동생들에게, 네. 청소년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다시 나눈다는 거고 참 귀한 값진 네, 그런 값진, 마음인 것 네. 같습니다.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소속인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달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달성군 가창 지역에 있는 그런 청소년 수련 시설이고요. 지역 주민이 건전한 육성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평생교육 강좌,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청소년 영상 콘텐츠 교육 그리고 진로 체험, 동아리 활동 등을 이제 달성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청소년 오케스트라, 청소년 합창 등 같은 그런 예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 네, 그런 봉사 맞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지도자 입장으로 청소년들을 만날 텐데 요즘 10대 청소년들의 최대 관심사, 고민거리 뭐던가요? 얘기 많이 들 텐데요. 네. 이제 청소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또래 관계에 대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요. 또 그리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 관심사는 이제 보통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이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같은 그런 스포츠 계열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고민거리나 관심사를 얘기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나요? 저도 청소년 시기를 겪었고 그 시기에 고민거리가 있고 좋아한다는 것이 있으면 되게 건강한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사춘기는 나를 다시 한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니까 생각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관없고 무언가를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나 아니면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시설을 알려주고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봉사활동이 대입 전형에 반영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앞서 이제 이 봉사활동이 주는 뿌듯함과 또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청소년이 알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봉사활동을 하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길까요? 물론 이제 대입 전형에 반영이 안 되는 건 되게 마음 아픈 네. 얘기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는
사회성과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성과 자존감이요? 네. 오. 또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진로 체험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정말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이제 보람차다, 뿌듯하다라는 느낌과 자신의 변화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선한 영향력의 정의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직접 봉사 활동을 해보면은 비로소 깨달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여러 사람과 만나니까 사회성도 올라가지만 네. 나 스스로가 귀한 존재라는 자존감이 또 올라가는군요. 네, 봉사를 맞습니다. 함으로써. 자, 사회복지학 전공인데 진로도 이쪽으로 그러면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작년에 아동 청소년 지도학을 전공했지만은 이제 그런 청소년 지도사도 꾸미면서도 이제 사회복지사로 이제 진로를 목표로 정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이제 두 개의 전공을 살려서 청소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 꿈은 뭔가요? 최종 꿈은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청소년 클라이언트를 발굴해서 사례 관리와 함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맞춤형 활동을 기획하는 청소년 사회복지사와 또 청소년 지도사와 같은 그런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20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0대 청소년들과 뭐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면 약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네, 혹시나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없으신지요? 저도 고민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랑 이제 맞이를 할 때 무슨 얘기를 꺼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예. 그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의 특성상 모방 문화라고 있습니다. 모방 문화는 따라하고 싶은 그런 문화를 얘기하는데 모방 문화. 네. 그래서 이제 유명 배우나 아이돌이 말한 멘트나 포즈 이런 걸 직접 따라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인 말로는 밈이라고 하죠. 네. 네. 이런 재밌는 말과 행동을 온라인상에서 모방하거나 패러디한 콘텐츠를 의미하고요. 사진,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는 온라인 놀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끊임없이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공부한다면은 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소년들 지도하는 교사로서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되게 신기하네요. 왜요? 이 질문은 제가 다니는 지금 대학교의 교수님이 어제 똑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저보다 먼 세월을 겪으시고 또 내근과 지혜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워야 할 입장이지만 부모님들께 감히 얘기를 한다면은 네. 일단 아이들이 되게 실수투성이고 방황을 많이 하고 때로는 신경질적이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장 과정이고 또 이제 자아정착성을 확립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사춘기가 온 것은 건강함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함을 의미하는 것이니 꼭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따뜻하게 좀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대구 청소년 자원봉사대회에서 청소년 활동 부문에서 대구시장상을 받은 계명대학교 한종훈 학생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입니다. 이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대구시에서 열리고 있는 소비자의 날 행사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28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대구시에서는 소비자 주간을 지난 월요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5개 단체들이 모인 소비자 협의회가 모여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고 또 알리고 있는데요. 네. 먼저 소비자 주간을 맞아 준비된 공간을 함께 둘러봤고요. 이어서 현장에서 만난 시민의 이야기와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여기는 YMCA 카페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시면 소비자의 이제 10대 이슈 전시를 했고 소담소복이라 해서 소비자의 말을 소복히 담아보자는 의미로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반대 역발상으로 나는 어떻게 하지 않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자기가 적어보면서 미래를 하는 다짐을 해보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남산동에 사는 김태훈입니다. 저는 저 보이스피싱 내용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에 또 보이스피싱이 또 이제 좀 발전돼가지고 사기당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좀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제 그런 사람들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포스터를 보고 좀 관심이 갔습니다. 이거는 지속 미래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 소비자가 좀 늘려야 되는 행동과 좀 줄여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저는 작성하는 엽서입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일단 좀 일회용 컵보다는 텀블러 사용을 많이 하고 일회용 컵을 좀 줄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경북 소비자연맹 김은주 상담정보팀장입니다. 올해 소비자의 날 기념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 분야 유공자상을 받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점이 제일 힘듭니다. 더 열심히 소비자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날은 매년 12월 3일 법정 지정일인데요. 앞으로 이런 소비자의 날을 다 함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고객은 왕이다,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인식이 많은데요. 권리만큼 의무 행사도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소비자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은 소비자에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더불어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비자의 날을 맞아 선정된 대구의 소비자 이슈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총 10가지로 선정된 내용들 간추려 들어봤습니다. 저는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정현수 공동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들 매년 한 10가지 정도의 소비자 이슈들 좀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실손보험, 의료보험 문제, 소비자가 취약한 부분이 의료 소비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세 번째, 환경부에서 일회용 사용, 철회를 하면서 생기는 환경과 소비자, 실제 녹색 소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하지만 이렇게 방사능 문제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네 번째 부분으로 소비자 이슈 부분이 뽑혔고요. 또 주목할 부분은 유통기한에서 이제 소비기한, 소비자가 중심이 된 어떻게 소비자가 제품을, 식품을 보관하고 냉동하냐에 따라서 소비기한 표시제 부분이 소비자 이슈로 뽑혔습니다. 블랙컨슈머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구시 공공요금 인상, 특히 대중교통 인상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저희들 정리를 했습니다. 소비자의 권익 그리고 요새는 또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의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 원칙을 잡아서 전국적인 이슈와 지역 이슈들 중심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회활동 중 소비는 일상생활과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소비자의 날을 맞아 준비된 현장에서는 2023년의 이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12월 1일에는 소비자단체 대표와 대구시의 소비자담당 부서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비자의 권익 문제에 대해 듣고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 꼭 주목해야 될 부분 이야기 담았습니다. 지금의 소비자들이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환경과 기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가 모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기후 문제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또 탄소 소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탄 소비, 천연가스라고 하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소비, 이런 녹색 소비에 대한 고민들과 일상에서 내가 쓰는 제품, 내가 구매하는 제품이 탄소가 얼만큼 배출되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일상을 꼼꼼하게 챙겨서 탄소 중립 도시들 우리 소비자들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가장 1차적으로는 각 개별단체에서 소비자 상담실도 있고 소비자 권익과 또 소비자 안전, 요새는 소비자 환경 이런 부분에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2월 3일 이렇게 딱 날을 잡고 소비자 날을 캠페인을 하진 않지만 일상에서 소비자 권리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단체 창구가 있으니까 소비자 문제가 생기거나 일상생활에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고민이 있을 때 저희들 소비자 단체에 오셔가지고 상담도 하시고 또 본인이 받을 권익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으시고 이러면서 소비자의 날이 점점 커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위한 날이니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가연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정우태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입니다. 흔히 쓰임을 다하고 배출되는 배터리를 폐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예. 최근에는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 후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편의상 폐배터리로 표현하겠습니다. 폐배터리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산업이 활성화하면서 리사이클에도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 리사이클 산업이 유독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환경 이슈가 가장 크겠죠.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폐배터리 배출량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네. 2010년대 중반부터 전기차 보급량이 크게 늘었고 수명이 약 10년 정도 간다고 봤을 때 향후 배터리 배출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환경정책연구원 조사를 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배출량은 약 8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전기차 이외에 하이브리드 차와 배터리를 이용하는 모빌리티로 범위를 확장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폐배터리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에 따르는 시장 규모도 커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산업조사기관에 따르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보이고 오는 2040년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252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순히 배출량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각국 정부가 탄소 중립 정책의 속도를 높이면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폐배터리 산업 규모를 팽창시키고 있는 건가요? 네, 유럽연합의회는 지난 6월 지속 가능한 배터리 규정, 이른바 EU 배터리법을 의결했습니다. 네. 법안은 2차 전지 산업의 종합 규제안으로 탄소 발자국 신고 의무화는 물론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완성품 제조사는 물론 소재, 원자재 기업도 탄소 중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급 자체가 제한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택이 아니라 경영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가 됐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 처음부터 재사용, 재활용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두 가지가 다른 개념인가요? 네, 폐배터리가 배출되고 수거한 뒤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성능 검사입니다. 예. 배터리의 잔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용이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면 분해하지 않고 재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배터리 기능을 더 이상 못한다고 판단하면 분해하고 원료를 추출하는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분명히 다르네요. 자, 네. 재사용되는 배터리는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네, 단일 배터리로 사용하면 수명 문제도 있고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대신 재사용 배터리를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ESS라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늘어나면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ESS 시장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재활용 산업보다 재사용 산업의 규모가 더 큰 편입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할 때도 재사용 배터리가 활용되고 전기자전거 배터리 등 비교적 용량이 작은 배터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재활용 산업은 그럼 어떤 건가요? 네, 배터리 재활용은 재사용이 어려운 폐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 원재료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화 리튬의 경우 광산에서 채굴하는 최고 등급 리튬 농도는 2%에 불과하지만 재활용을 통해 추출한 리튬은 이보다 4배 농도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것처럼 폐배터리에서 광물을 뽑아낸다고 해서 도심광산이란 용어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도심광산. 근데 이렇게 재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폐배터리 재활용은 크게 전처리 공정과 후처리 공정으로 구분됩니다. 전처리 공정은 배터리 잔존 전력을 모두 방전시킨 뒤 물리적으로 파쇄해 다양한 자원이 뒤섞여 있는 검은색 가루, 블랙 파우더를 추출하고요. 네. 후처리 공정은 이 블랙 파우더에서 다시 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방식에 따라 건식 재련과 습식 재련으로 나뉘는데요. 건식 재련은 고온의 열을 가해 녹인 뒤 금속의 고유 성질을 이용해 분류하는 방식이고, 습식 재련은 황산 등 강한 산성 용액을 사용해 블랙 파우더에 있는 금속들을 반응시켜 화합물 상태로 만들고 이를 수집한 뒤 다시 순수한 금속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예.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습식 재련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폐배터리 공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유망한 산업인 만큼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있겠네요. 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거의 모두 다 재활용 기술을 확보한 전문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거나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폐배터리 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은 물론 소재 업체도 하나, 둘,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 1위 배터리 기업인 L사는 중국 업체와 리사이클 합작 법인을 설립했고, 한국 최대 완성차 기업인 H사의 경우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양질의 폐배터리를 선점하기 위해 물류 사업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2차 전지에 이어서 폐배터리 산업까지 신산업 주도권 확보가 아주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대구 경북은 상대적으로 일찍 산업 인프라를 구성해 유리한 입장입니다. 특히 경북도는 이미 2019년 7월 포항 내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네. 경북 테크노파크는 블루밸리 산업단지 내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설치해 특구 참여 기업을 지원하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폐배터리는 성능평가를 통해 재활용,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에 필요한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내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공정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2019년이면 꽤 이른 시기에 산업지원기관이 들어선 건데 현재 진행하는 사업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취재차 2차례 정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성능검사 장비였습니다. 예. 지금은 성능검사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한 번에 하나씩밖에 처리할 수 없어 향후 폐배터리 양이 늘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배터리 자동평가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하루 최대 500대의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네. 향후 폐배터리 배출량이 급증하면 신속한 성능 평가가 가능하고 고도화된 공정을 갖춘 포항을 중심으로 리사이클링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네요. 경북이 한 발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는 어떻습니까? 네, 대구시도 현재 달서 2차 일반 산업단지에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 평가는 물론 리사이클링을 통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로봇, 농기계 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모델도 발굴할 계획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배터리 소재 기업의 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국가 산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 밸류 체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국내 대기업 D사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계열사가 대구의 공장 건립을 확정한 상태라 기업 간 시너지 효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대구 경북도 이 신산업 전환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많겠죠? 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기술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도 꽤 나옵니다. 네. 폐기물로 지정돼 있던 폐배터리가 최근 순환 자원으로 지정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간에도 경쟁을 하겠지만 국가 간 경쟁도 상당하겠는데요? 네, 바로 어제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방안 포럼이 열렸는데요.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재활용 원료 사용 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중국은
자원순환 기업을 5개 선정해 폐자원 수집과 재활용 기술 개발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폐배터리 재순환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자원 순환에 관한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정 기자가 보기에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재사용, 재활용 모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고 이와 관련된 여러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성장으로 배터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사이클 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폐배터리의 시장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추진 상황 그리고 과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매일신문의 정우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내일 큰 행사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요? 네, 바로 공익활동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1년에 이제 연말 되면 행사를 마무리를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공익활동 아카이브전이라고 해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중앙컨벤션에서 열리는데요. 네. 올해 주제가 공익활동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열리는 행사는 공익활동 아카이브전이고 네. 주제가 공익활동의 사람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주제네요. 네. 주인공이군요. 네, 맞습니다. 짐작을 해보면 그동안 공익활동을 한 시민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자리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이 시간을 제가 통해서 아마 주제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그 활동을 하시는 주인공들은 좀 가려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공익활동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또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한번 주목해보고자 해서 저희들이 공익활동 사람들을 준비했고요. 네. 벌써 1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만큼 저희는 이제 서로 좀 힘 받고 또 힘을 얻으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활동이나 사업을 계속 펼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의제나 주제 그리고 성과에도 주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그것을 좀 읽어내는 건 결국은 사람이라는 걸 좀 되새겨보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 그동안 이제 소개를 해주신 공익활동의 참 다양한 내용들, 네. 그 안에 있었던 그 시민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 싶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침 저희가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요. 시민 공익활동 임팩트 보고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익활동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본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공익활동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이제 그 설문을 통해서 피드백을 다 받았는데요.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게 참여를 하셨어요. 20대에서 50대까지가 거의 한 20%에서 25% 정도로 다양하게 참여를 하시고 네. 이제 10대나 60대는 아무래도 조금 소수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이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환경 이슈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그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한 활성화는 결국 그 분야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장을 열어줄 때 좀 더 활동이 활발해지는구나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기회가 주어질 때 그렇죠.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네, 거죠.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직접 피드백도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던가요? 올해 3월, 5월, 7월 제가 3차례 참여한 시민들에게 2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만족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변화나 공익활동에 대한 변화 이해는 어떤가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대체로 8.5 이상의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네. 다른 사람에게 활동을 추천하겠느냐 했을 때 98%가
추천하겠다고 합니다. 거의 100%.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면 활동의 경험이나 자율성 이런 게 굉장히 좋았다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참여하고 싶으냐는 질문에도 95%가 참여를 하겠다 하셨고 저희가 이제 지원을 계속해서 해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원이 끝나고 나서 지금도 활동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63% 가까이 계속 지원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원이 종료돼도 계속 공익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퍼센트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맞아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유들은 시간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구조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사례 발표회에 처음 참여하는 분을 미리 만나고 왔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님의 김미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지속적이죠. 몇 개월간 같은 활동을 하면서 그 경험치를 쌓아서 사진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동아리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좋은 변화 실험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목적했던 바 어떤 그런 활동들의 목적들을 또 이야기해주고 또 결과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깨알 같은 자랑도 하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어떤 목적한 제시한 바에 의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얘기해주고 싶듯이 다른 팀들도 또 좋은 의제들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들이 어떠한 사회 변화를 위해서 어떤 실험들을 했고 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것들을 알고 공유하고 또 나눌 수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이제 여러 단체들이 좋은 변화와 또 좋은 실험들 그다음 시도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사업 후에도 지역 사회하고 계속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라 활동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공유활동의 사람들에는 저희가 12개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활동한 팀들이 테이블의 지킴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 참여자들이 본인이 좀 관심이 가는 주제의 테이블에 가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마지막에는 참여하신 분들이 내 마음이 가는 공유활동이라고 아주 작지만 소중한 시상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12개 테이블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 시간에 대부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한번 해볼까요? 네, 베리어프리 영화 제작한 파괴왕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네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주제로 한 행복님, 네, 그리고 비건과 논비건이 공존하는 지구살이를 지향하는 대구 비건 페스티벌. 제가 거의 다 소개를 해드린 팀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또 기록을 작업하는 공유활동가들 이다웍스 팀들 이분들이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참여하시고요.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테이블을 오가면서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내일 열린다고 하셨죠? 공익활동의 사람들의 현장이 머릿속으로나마 좀 그려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라운드 테이블이 이제 교류의 장이 되겠는데 이런 자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생겨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비영리 영역 특히 공유활동은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히 뭐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이런 취지도 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또 결합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팀들 간에도 서로 교류가 많이 일어났었고 또 결국에는 사람들 간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니까 어쩌면 공유활동 사람들이라는 행사가 공유활동을 또다케 낳게 하는 산파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의 대화와 교류가 또 다른 공익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사례 발표에 참여하는 분의 이야기도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님에서 일하고 있는 강문주입니다.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2022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감상들을 좀 받았어요. 그 당시에 라운드 테이블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공감을 많이 받았다 해서 뜻깊은 상이었고요. 2023년도 또 받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어떤 의제나 우리의 활동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감하고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다면 더 그것보다 더 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공익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자들의 삶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약자들의 어떤 목소리, 약자들이 앞장서서 주체가 되는 그런 활동들을 좀 발굴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홀로 사시는 뭐 독거 노인들이 뭔가 이제 삶의 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공익 활동을 하고 싶다 하면 이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더 초점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 올해 있었던 3차례 공모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조금 전에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네. 결과를. 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가 98%, 네. 다시 참여하고 싶다가 95%였는데 종료돼도 공익활동을 이어가겠다는 63% 좀 낮았어요. 네. 이 퍼센테이지는 종료돼도 이어가겠다가 현재 이어가고 있는 분들의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니까 63%면 사실 낮은 거는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고 계획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70%나 80%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이유를 저희들이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뭐 직업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생계나 이런 시간적 어려움이 제일 크다고 하셨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팀원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내 마음과 같은 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이런 교류의 장에서 그런 함께 일할 수 있는 팀원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일 좀 그런 팀이 많이 네, 맞습니다.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민 공익활동이란 영역을 나름 좀 새롭게 조명하면서 만들어오고 있는데요. 점점 살기 각박해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들 분명히 계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좀 든든한 느낌도 들고 네, 맞습니다. 동참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좀 새롭게 다지게 됩니다. 겨울에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더 들긴 한데 굉장히 좀 따뜻하고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어딜 가나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은 여러 수치에서도 뭐 자살률이라든가 노인 빈곤율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이제 하위권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유엔 산하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걸 발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137개 중에 57위였다고 합니다. 5.95 굉장히 낮죠. 그러네요. 그 경제적 발전에 비해서 대체로 삶의 질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데 또 어떤 측면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활동이나 공익활동과 같은 공동체 활동을 참여할 때 행복감을 더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활동이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의 행복의 질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 더 행복한 공익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매곡정수장 시설 개량에 따라 일부 지역에 흐린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은 서구 내당 4동, 평리 3, 5, 6동, 비산 1동 전역과 서구 상중 2동, 평리 1동 일부인데요. 관련 문의는 대구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시설관리소 또는 서부 사업소로 전화하면 됩니다. 대구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엑스코에서 2023 K-메디 웰니스 프리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열리는데요. 무료 한의학 진료와 슬로우 푸드 전시, 한방 생활상식 관련 강연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한방 원데이 클래스에는 전통주 만들기, 다도 체험 등 한의학 공방 체험도 진행되는데요. 한의학을 오감으로 느끼며 알아갈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겨울철
겨울철에 체온을 유지해주는 용도로 기모 레깅스와 부츠 많이 착용할 텐데요. 이로 인한 하지 정맥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레깅스와 부츠는 다리를 압박해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발병 위험을 높이는데요. 이를 방치하면 다리가 붓거나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소화불량, 변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초기에 적당한 운동과 휴식 등으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앉아있을 때 다리를 꼬는 자세를 피하고 자기 전 간단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이 건강하고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그림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 100가지를 선정하고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느낀 감정을 그린 그림을 선보이는데요. 다음 달 13일까지 서재문화체육센터와 범어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북 포항문화재단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구룡포에서 해양 미식축제 마켓피어 9을 개장합니다. 마켓피어 9은 항구를 뜻하는 피어와 9마리의 승천한 용을 뜻하는 구를 합쳐 지역의 특징을 살린 축제인데요. 이번 축제에는 매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야시장이 운영됩니다. 야시장에서는 풍부한 해산물 요리와 디저트, 공예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그 밖에도 포토존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고 경북 서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밤부터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내려가서 추웠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봉화가 영상 4도, 안동 김천 6도, 대구 7도, 포항 8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쌀쌀하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